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기묘한 법이지요. 여기 십수년 전 강교한 모함에 휘말려 가문이 풍비박산 났던 한 몰락 선비가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시퍼런 복수의 칼날을 품고 산속에 숨어 지내온 지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변했으니 그 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운명의 물길이 뒤틀리기 시작했지요. 금지옥 옆 키운 딸아이가 산사의 기도를 갖다가 하필이면 그 원수의 아들과 눈이 맞았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옥처럼 고운 얼굴을 가졌으나 제 앞가림도 못하는 허당 도령과 멧돼지도 때려잡을 기계를 지닌 강단 있는 낭자의 기막힌 우연, 절벽 끝에서 마주친 두 아비의 피 튀기는 재회와 원수 집안의 족보를 통째로 뒤흔들 발칙한 사랑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과연 이 엇갈린 인연은 통쾌한 복수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꽃을 피울까요? 자, 조선을 뒤흔든 그 쫄깃하고도 유쾌한 야담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산천 초목이 잠든 깊은 밤이었지요. 평안도 성천 고을 북쪽 끝자락,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험한 산세 속에 자리 잡은 이름 없는 산사에는 오직 소쩍새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답니다. 안개는 어찌나 자욱한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차가운 달빛마저 안개에 가로막혀 길 위에는 오로지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었으니 참으로 기이한 밤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허둥지둥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화려한 비단 도포를 걸치고 갓을 반듯하게 쓴 사내, 바로 김대감 댁의 귀한 아들 도진 도령이었지요. 수려한 얼굴은 옥을 깎아 만든 듯 고왔고 눈매는 별빛처럼 총명해 보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 도령은 제자리만 뱅뱅 돌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글공부에는 천재 소리를 듣던 도진이었지만 대문 밖만 나서면 동서남북을 구별 못하는 지독한 길치였으니 이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은 것이 참으로 난감한 처지였지요. 분명 저 소나무를 3번이나 지나친 것 같은데 어찌하여 길은 나오지 않고 자꾸만 낭떠러지만 보이는가. 도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갓을 고쳤으며 혼잣말을 내뱉었답니다. 발을 헛디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십 번, 도포자락은 이미 흙먼지로 엉망이 되었고 단정하던 상투마저 삐져나와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도령은 포기하지 않고 산길을 헤맸으니 그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하늘이 정해준 만남이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각 산사 뒤편 약초 밭 근처에서는 한 낭자가 바삐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몰락한 양반 성대감의 외동딸 홍지였지요. 어머니의 병원에 쓸 귀한 약초를 구하기 위해 밤이슬을 맞으며 산을 타던 참이었는데 홍지의 눈빛은 여느 양반댁 규수와 달리 매섭고도 단단했답니다. 가문은 비록 기울었으나 그 기계만큼은 호랑이도 때려잡을 기세였으니 어둠 속에서도 홍지는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약초를 살폈지요. 그런데 갑자기 숲 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이 깊은 밤에 남의 집 약초밭을 기웃거리는 것이냐? 홍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낫을 움켜쥐며 앙칼진 목소리로 외쳤지요. 산짐승인 줄로만 알았던 홍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멧돼지도 호랑이도 아닌 갓은 삐딱하게 돌아가고 도포 앞자락을 밟아 휘청거리는 어수룩한 도령이었답니다. 도진은 갑자기 나타난 홍지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지요. 으악!
귀신이냐 아니면 산신령이냐. 도지는 꼴사납게 엉덩방아를 찌우며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고도 우스운지 홍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 멀쩡한 사람을 보고 자빠지다니 참으로 실속 없는 도령이로다. 홍지는 혀를 차며 도진에게 다가갔지요. 안개가 살짝 걷히며 달빛이 도진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홍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답니다. 흙먼지가 묻었어도 숨길 수 없는 그 수려한 용모가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신성 같았기 때문이지요. 도진 역시 홍지를 올려다보며 넋을 잃었으니 험한 산일을 하느라 소매를 걷어붙인 홍지의 모습이 그 어떤 비단옷을 입은 규수보다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감동도 잠시, 도진은 일어서려다 또다시 제 도포자락을 밟고 홍지 쪽으로 고꾸라졌답니다. 홍지는 당황하여 도진을 받쳐주려 손을 뻗었으나 도진의 묵직한 몸무게에 밀려 두 사람은 그대로 풀밭 위로 함께 굴러떨어지고 말았지요. 대굴대굴 구르던 두 사람은 거대한 바위 앞에서 멈추어 섰는데 하필이면 도진의 입술이 홍지의 이마에 닿을락 말락한 민망한 자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산사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안개를 뚫고 울려 퍼질 듯 했지요. 홍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도진의 가슴팍을 세게 밀쳐냈답니다. 이 무슨 망측한 짓이냐? 내 오늘 너 같은 변태 선비는 처음 본다. 홍지의 매운 손맛에 도진은 다시 한번 바닥을 굴렀으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홍지가 던진 약초 바구니에 머리를 맞고 말았으니 참으로 쫄깃하고도 기막힌 첫 만남이 아닐 수 없었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산사의 뒷뜰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바위 아래 풀밭에 엉겨붙어 굴러떨어진 두 사람의 숨소리는 안개보다도 짙게 깔려 있었지요. 홍지의 매운 손맛에 가슴팍을 밀려난 도진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나자빠졌는데 그 수려한 얼굴에는 당혹감과 설렘이 뒤섞여 참으로 가관이었답니다. 흙먼지로 뒤덮인 도포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도진은 입술을 달싹였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버버하며 홍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홍지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치맛자락을 거칠게 털어냈답니다. 네 집 자제인지 모르겠으나 밤중에 남의 뒷뜰에서 이 무슨 망측한 변개란 말이냐. 홍지의 호통은 산새를 깨울 만큼 쩌렁쩌렁했으니 도진은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도진은 가끈히 끊어져 덜렁거리는 갓을 황급히 고쳐 쓰려 했지만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갓이 자꾸만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그 모습이 더욱 우스꽝스러웠지요. 정신을 차린 홍지가 흩어진 약초 바구니를 챙기려 몸을 숙였을 때였습니다. 풀숲 사이에서 은은한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물건 하나가 홍지의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진의 품속에서 흘러나온 낡은 옥비녀였지요. 홍지가 그 비녀를 집어드는 순간 홍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답니다. 10수년 전 집안이 몰락하던 그 피눈물 나던 밤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건넸으나 김대감의 하수인들에게 빼앗겼던 바로 그 가문이가 보였던 것이지요. 홍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을, 이 비녀를 내 놈이 어찌 가지고 있는 것이냐. 홍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으나 그 속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도진은 홍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답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들었소. 아버님께서 소중히 보관하시던 것인데 이번에 한양으로 떠나기 전 호신부 삼아
가져가라며 내주신 것이오. 도진의 대답은 너무나도 해맑고 당당했기에 홍진은 더욱 기가 막혔답니다. 내 가문이 눈물과 한이 서린 물건을 원수의 자식이 호심부라 부르며 품에 안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운명의 장난인가요? 홍진은 비녀를 움켜쥐고 당장이라도 도진의 멱살을 잡고 싶었으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무구한 눈망울로 자신을 바라보는 도진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불이 치솟았답니다. 도진은 홍지의 살기에 겁을 먹어 혹 내가 무엇을 잘못했소? 그것이 그리 탐나거든 낭자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소만. 이라며 철없는 소리를 내뱉었지요. 홍진은 비녀를 자신의 품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으며 도진을 쏘아보았답니다. 내 이놈, 너 같은 얼간이에게 이 비녀는 과분한 물건이다. 이것은 내가 잠시 맡아둘 테니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거라. 홍진은 도진을 두고 평안히 돌아서 산사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하지만 길치인 도진이 이 어두운 산속을 혼자 내려갈 수 있을 리 만무했답니다. 낭자, 제발 가지 마시오. 내가 길을 잃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소. 도진의 처량한 외침이 산속에 울려 퍼졌으나 홍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러나 홍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의문이 피어올랐답니다. 저 수려한 낮바닥에 어수룩한 심성을 가진 도령이 정말 그 악독한 김대감의 핏줄이란 말인가. 홍지는 옥비녀의 차가운 촉감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으나 멀리서 들려오는 도진의 비명과 헛발질 소리에 자꾸만 신경이 쓰여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답니다. 원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그 허당스러운 모습에 자꾸만 마음의 빗장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했으니 인연의 실타래는 이제 막 엉망으로 꼬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산사의 공양간 옆 평상 위에는 차가운 밤이슬이 내려앉아 있었답니다. 홍진은 품속에 넣은 옥비녀의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멍하니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십수년 전 탐욕에 눈먼 김대감의 강교한 모함으로 아버지는 관직을 잃고 가사는 몰수당했으며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으니 그 세월이 어찌 한두 마디로 다 표현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의 자식이 제 발로 이 깊은 산골까지 기어들어왔으니 이것을 하늘이 주신 복수의 기회라 해야 할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이라 해야 할지 홍지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어지러웠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문 밖에서 무언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이 정적을 깨뜨렸지요. 사람 살려. 거기 아무도 없소. 멧돼지가 나타났단 말이오. 도진의 절규 섞인 목소리였답니다. 홍진은 혀를 끌끌 차며 마지못해 횃불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지요. 안개 너머로 보이는 도진의 꼴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답니다. 멧돼지는커녕 나무 그루터기에 도포 자락이 걸려 대롱대롱 매달린 채 제 그림자를 보고 놀라 팔다리를 버둥거리고 있었으니 참으로 그 기계가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지요. 홍진은 도진의 도포 자락을 낫으로 툭 끊어주며 차갑게 쏘아붙였답니다. 내 이놈, 글 공부만 하느라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온 것이냐. 제 그림자에 놀라운 산을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니 산짐승들도 너의 그 한심한 꼴에 비웃으며 도망갔을 것이다. 도진은 바닥에 엎어진 채 갓을 고쳤으며 억울한 듯 입술을 내밀었지요. 나는 정말 괴수인 줄 알았소. 어둠 속에서 무언가 으르렁거리며 나를 덮치려 했단 말이오. 도진의 수려한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으나 그 눈망울만큼은 강아지처럼 순수해 보여 홍진은 순간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홍진은 도진을 억지로 일으켜
산사 안쪽으로 끌고 들어왔답니다. 이 밤중에 산을 내려가다가는 정말로 호랑이 밥이 될 터이니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가거라. 대신 내 눈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진은 그제야 살았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홍지의 뒤를 졸졸 따라왔지요. 공양간 구석에 앉은 도진은 홍지가 건넨 식은 감자 한 알을 허겁지겁 베어 물었답니다. 우와, 낭자. 이것은 내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이 좋소? 낭자는 어찌 이리 마음씨도 고운 것이오? 도진의 천진난만한 칭찬에 홍지는 옥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지요. 홍지는 짐짓 무심한 척 물었답니다. 한양 김대감댁 도령이라 했느냐? 너희 아버지는 고을에서 아주 위세가 대단하시겠구나. 도진은 감자를 씹으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지요. 그렇소. 아버님은 늘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며 나를 들볶으시지만 사실 나는 그런 권세에는 관심이 없소. 그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이름 없는 꽃들이나 보며 살고 싶은데 길을 하도 못 찾으니 늘 아버님께 꾸지람만 듣는답니다. 도진의 말에는 거짓이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진심이 묻어 있었지요. 그의 말을 듣던 홍지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답니다. 저리도 어수룩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 사내가 어떻게 제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은 악마의 아들이란 말인가요? 홍지는 애써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세상만사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 내 아버지의 권세가 어디서 온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그 비녀, 내가 가져간 것이 아니니 내일 아침이 되면 당장 여기서 떠나거라. 홍지의 서늘한 말투에 도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지요. 낭자, 혹 내가 무엇을 서운하게 했소? 나는 정말 낭자와 더 친해지고 싶은데. 도진의 어설픈 고백 같은 투정에 홍지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홍지는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눈물을 삼켰지요. 원한을 갚자니 저 어수룩한 도령의 눈망울이 밟히고 용서를 하자니 부모님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가슴을 쳤으니 이 무슨 운명의 얄궂은 장난이란 말입니까? 바로 그때 산사 입구 쪽에서 횃불 무리가 일렁이며 거친 말굽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김대감이 보낸 하인들이 도진을 찾아 산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산사를 감싸 안으며 인연의 실타래는 더욱 거칠게 엉키기 시작했답니다. 산사 입구를 집어삼킬 듯 일렁이는 수십 개의 횃불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동자처럼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말발굽 소리가 산천을 울리고 하인들의 거친 고함이 안개를 찢어발기는데 그 서슬 퍼런 기운에 산새들조차 숨을 죽이고 둥지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홍지는 공양간 문고리를 꽉 움켜쥔 채 창틈으로 밖을 살폈답니다. 저들은 분명 김대감이 보낸 하수인들이 분명했고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밧줄이 들려 있었으니 도진을 찾아내면 당장이라도 끌고 갈 기세였지요. 홍지는 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떨고 있는 도진의 손목을 낚아챘답니다. 이 얼간아, 내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벌써 산문 앞까지 들이닥쳤다. 어서 뒷문으로 도망쳐야 한다. 도진은 감자를 입에 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아니, 아버님이 벌써 나를 찾으러 오셨단 말이오? 나는 아직 공부도 다 못 끝냈는데 어찌 이리 서두르시는지 모르겠소. 도진의 속 편한 소리에 홍지는 가슴을 쾅쾅 치고 싶었으나 지금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답니다. 홍지는 도진의 등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억지로 지어주고는 절 뒷길로 통하는 좁은 가시덤불길로 그를 이끌었지요. 이 길로 쭉 가면 낭떠러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어 동굴 속에 숨어 있거라. 내가 하인들을 따돌릴 테니 절대로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홍지의 단호한 명령에 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둥지둥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런데 이 도령이 어찌나 허당인지 도망치는 와중에도 제 도포자락에 발이 걸려 대자로 넘어지기를 반복하니 홍지는 차라리 등에 업고 뛰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한편 산사 마당에 들이닥친 김대감의 하인 우두머리는 험악한 인상을 쓰며 홍지의 아버지가 머무는 제실 앞까지 발을 들였답니다. 성대감, 당신 딸이 우리 귀한 도련님을 홀려 산속에 가두었다는 소문이 자자하오. 어서 도련님을 내놓지 않으면 이 절간을 통째로 태워버릴 것이오. 홍지의 아버지는 낡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나와 지팡이를 짚으며 그들 앞을 가로막았지요. 내 딸은 효녀 중에 효녀라. 원수 집안의 자식 따위와는 말도 섞지 않는다. 당장 여기서 물러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마당에서 고성이 오가는 사이 홍지는 도진을 안전한 곳까지 안내하려 안간힘을 썼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진이 메고 있던 보따리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졌지요. 그것은 도진이 아까 보여주었던 옥비녀가 아니라 김대감의 직인이 찍힌 비밀스러운 서찰 뭉치였답니다. 홍지는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추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도진은 당황하여 서찰을 주워 담으며 땀을 뻘뻘 흘렸답니다. 그게 사실은 아버님 서고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요. 아버님이 가끔 잠꼬대로 성대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챙겨두었소. 여기서 작은 반전이 일어났으니 이 어수룩한 도령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도진은 길치의 허당이었지만 심성만큼은 누구보다 고닫고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악행을 마음 깊이 부끄러워하며 언젠가 진실을 밝힐 증거를 모아왔던 것이랍니다. 홍지는 서찰 속에 적힌 조작된 증언들과 뇌물 목록을 보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지요. 십수년 전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린 비극의 씨앗이 바로 이 종이 조각 몇 장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홍지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답니다. 도진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도 미안함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낭자, 내가 비록 길은 잘 못 찾지만 옳고 그름은 구별할 줄 아오. 아버님의 죄를 내가 대신 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소. 도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홍지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꽉 맞잡았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원한으로 가득 찼던 산사의 공기는 묘한 연민과 연대로 바뀌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답니다. 하인들의 횃불이 벌써 뒷길 입구까지 다가오고 있었으니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해야 할 시점이었지요. 홍지는 도진의 등을 떠밀어 동굴 깊숙이 밀어 넣었답니다. 좋다. 내 놈의 진심이 정말이라면 그 서찰을 내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 테니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홍지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횃불을 높이 쳐들고 하인들이 오는 방향으로 달려나갔으니 과연 이들의 운명이 어떤 거대한 파도를 맞이할지 참으로 쫄깃한 순간이었답니다. 산사의 새벽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마당을 가득 채운 긴장감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뜨겁게 달아올랐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뿜어내는 붉은 연기가 안개와 뒤섞여 도깨비 불처럼 일렁이는데 그 한복판에 꼿꼿이 서 있는 이는 다름 아닌 몰락한 선비성 대감이었지요. 비록 헤어진 두루마기를 걸치고 지팡이에 의지한 초라한 행색이었으나 김대감의 하수인들을 쏘아보는
그 눈빛만큼은 예리한 칼날과도 같아 누구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했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인들의 무리가 좌우로 갈라지며 화려한 비단 가마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지요. 가마 문이 열리고 땅을 밟은 이는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김대감이었답니다. 십수년의 세월이 흘러 권세는 더욱 높아졌고 배포는 더욱 커졌으나 탐욕으로 가득 찬 그 기름진 얼굴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으니 성대감의 가슴 속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치솟았지요. 김대감은 거만하게 갓을 고쳤으며 성대감을 비웃듯 쳐다보았답니다. 허허, 이게 누구신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성대감이 이 깊은 산골에서 죽노릇이라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김대감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산천을 울렸으나 성대감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치며 서슬퍼런 호통을 쳤답니다. 강교한 혀로 내 가문을 도륙하고도 모자라 이제는 내 딸아이까지 위협하려 드느냐. 천벌이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로구나. 두 노대감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히자 주변의 하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으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장중한 대결이었지요. 김대감은 코방귀를 뀌며 성대감에게 다가갔답니다. 천벌이라니 세상은 이긴 자의 편임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내 딸년이 우리 귀한 아들을 홀려 산속에 감추어 두었으니 어서 내놓지 않으면 너와 그 계집을 당장 관하로 압송해 능지처참할 것이다. 김대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며 성대감을 에워쌌으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절 뒷길에서 횃불을 든 홍지가 매서운 기세로 나타나 그들 앞을 가로막았지요. 홍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답니다. 멈추시오. 원수 집안의 자식이 자기 발로 찾아온 것이지 우리가 가둔 것이 아니오. 아버지를 모함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으로 백성들을 선동하려 드십니까? 홍지의 당당한 외침에 김대감은 흠칫 놀랐으나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지요. 저 당돌한 년을 보게나.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 틀어막고 도련님을 찾아내라. 김대감의 명령에 하인들이 홍지에게 달려들려 하였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두운 숲속에서 도진이 허둥지둥 뛰어내려오며 소리를 질렀지요. 아버님, 그만하십시오. 소자가 여기 있나이다. 도진은 도포자락에 발이 걸려 마당 한복판에 꼴사납게 자빠졌으나 그 와중에도 홍지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었답니다. 소자가 길을 잃어 낭자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니 낭자와 성대감님께 신뢰를 범하지 마옵소서. 수려한 얼굴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도진의 어수룩한 모습에 김대감은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지요. 김대감은 아들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호통을 쳤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원수놈의 딸년 치마폭에 쌓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정신이 나간 것이냐. 그러나 도진은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과는 달리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버님, 소자는 이제야 알았나이다. 아버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그 권세가 얼마나 부끄러운 피 위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말입니다. 도진의 뜻밖의 발언에 성대감과 홍지 그리고 김대감 모두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답니다. 산사의 새벽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횃불의 불꽃은 운명의 소용돌이처럼 거칠게 춤을 추고 있었지요. 십수년을 끌어온 두 집안의 원한이 이제 자식들의 손에 의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으니 이것이 과연 화해의 길일지 아니면 파멸의 시작일지 참으로 쫄깃한 순간이었답니다.
김대감의 분노에 찬 가쁜 숨소리가 사냐를 진동시키며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으니 다음 순간 어떤 기이한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밤이었지요. 산사의 마당을 가득 메운 횃불의 불꽃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김대감의 서슬 퍼런 호통에 하인들은 몽둥이를 바짝 치켜들었고 성대감의 지팡이는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그 팽팽한 살기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은 도지는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은 간데없이 오직 결연한 의지만을 눈동자에 담고 있었답니다. 김대감이 아들의 멱살을 잡아채며 이 못난 놈아,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내가 지금 누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인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도지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도지는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신중하고도 묵직한지 주변을 에워싼 하인들조차 침을 꼴깍 삼키며 그 손끝을 주시했지요. 마침내 도진의 손에서 나온 것은 때묻고 낡은 보따리 하나였답니다. 도진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보따리를 풀어 헤쳤고 그 안에서 누렇게 빛바랜 서찰 뭉치와 함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그것을 본 김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으니 참으로 기막힌 반전의 순간이었답니다. 아버님, 이것이 무엇인지 정녕 모르시겠나이까? 10수년 전 아버님께서 성대감님을 역적으로 몰기 위해 조작했던 가짜 서찰들과 뇌물을 주고받은 명단이 여기 다 들어있나이다.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산천을 울릴 만큼 단단했지요. 성대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서찰 하나를 집어들었답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필체는 분명 김대감의 것이었고 가문을 도륙했던 비열한 음모의 전말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성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김대감은 거품을 물듯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이 미쳤구나. 감히 아비의 서구를 뒤져 가짜 서류를 만들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니. 당장 저놈의 손에 든 것을 뺏고 입을 틀어막아라. 하인들이 주저하며 다가오려 하자 이번에는 홍지가 앞으로 나섰답니다. 홍지는 도진이 건네준 서찰을 높이 쳐들고 하인들을 향해 외쳤지요. 보아라. 너희가 모시는 주인이 어떤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진실이 이리도 명백한데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려 하느냐. 홍지의 서슬 퍼런 기세에 하인들은 몽둥이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마당의 정적을 깨고 도진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아버님, 소자는 길을 잃어 헤매는 멍청이였으나 아버님이 가신 그 길만은 결코 따르고 싶지 않았나이다. 자식이 아비를 고발하는 것이 천륜을 어기는 일이라 하나 더 큰 도리를 위해 소자는 오늘 이 짐을 내려놓으려 하나이다. 도진의 눈에서 툭하고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답니다. 수려한 얼굴에 흐르는 그 눈물은 김대감의 탐욕스러운 위선을 씻어내는 정화의 물길과도 같았으니 보고 있던 산사의 스님들조차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김대감은 아들의 배신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비틀거렸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만인을 호령하던 세도가가 제 핏줄이 들고 나온 종이 몇 장에 무너져 내리는 꼴이 참으로 처량하고도 통쾌했지요. 성대감은 서찰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답니다. 부인, 이제야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씻을 길이 열렸소. 하늘이 무심치 않아 우리 아이들의 인연으로 진실을 밝혀주시는구려. 산사의 새벽은 그렇게 진실의 빛으로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답니다. 도진과 홍지는 그 아수라장 같은 마당 한복판에서 서로의 눈을 맞추었지요.
원수 집안의 자식으로 만나 서로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 할 운명이었으나 이제 두 사람은 진실이라는 하나의 길 위에서 손을 맞잡게 된 것이었답니다. 김대감의 악다구니가 사냐를 진동시켰으나 이미 정의의 물결은 도도하게 흐르기 시작했으니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었지요. 인과응보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이 절정의 순간 산사의 종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며 악인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답니다. 산사의 새벽은 진실의 빛으로 밝아오고 있었으나 김대감의 마음속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과 광기뿐이었답니다. 아들이 내놓은 서찰 뭉치가 마당에 흩날리자 김대감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달려들어 종이들을 닥치는 대로 찢어밟기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가짜다. 모두 저 몰락한 선비놈과 내 못난 아들이 짜고 나를 죽이려 만든 가짜란 말이다. 김대감의 눈은 핏발이 서서 번뜩였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물렸으니 그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온 악귀와도 같았답니다. 김대감은 옆에 서 있던 하인의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을 빼들었지요. 누구든 이 장부를 들고 나가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서슬 퍼런 칼날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성대감을 향해 날아들었으니 마당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에 휩싸였답니다. 평생 분만 들던 성대감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으나 바로 그 순간 묵직한 몸뚱이가 성대감의 앞을 가로막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도진 도령이었답니다. 도진은 칼날이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를 향해 절규했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두십시오. 이 피냄새 나는 손으로 어찌 자식의 앞날까지 망치려 하시나이까? 도진의 비단 도포 위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고 그 수려한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으나 그의 눈동자만큼은 흔들림 없이 아버지를 쏘아보았지요. 아들의 피를 본 김대감은 잠시 멍하니 칼을 떨어뜨렸으나 이내 다시 광기에 사로잡혀 도진을 밀쳐내고 성대감이 품은 남은 서찰을 뺏으려 달려들었답니다. 이때 홍지가 낫을 치켜들고 김대감 앞을 가로막아 섰답니다. 이 흉측한 노인네야. 내 죄는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끝까지 추악함을 버리지 못하느냐. 홍지의 매서운 기세에 김대감은 잠시 주춤했으나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무엇들 하느냐. 전형과 늙은이를 당장 베어버려라. 내 뒤를 지키는 권세가 한양 천지에 가득하니 너희는 걱정할 것 없다. 하인들은 주저하며 서로 눈치만 살폈으나 탐욕에 눈먼 우두머리 하인이 칼을 빼들고 홍지에게 달려들었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산문 밖에서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횃불 무리가 산을 뒤덮으며 밀려 들어왔지요. 암행어사 출두야. 병력을 치는 듯한 외침이 산천을 진동시켰고 마당을 에워싼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엎드렸답니다. 도진이 한양을 떠나기 전 미리 연주를 대어두었던 어사대감이 도진의 밀서를 받고 군사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도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 어사대감을 향해 피 묻은 손을 뻗으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외쳤답니다. 어사대감, 여기 진실이 담긴 서찰이 있나이다. 십수년을 억울하게 살아온 성대감님의 누명을 씻어주시고 저 탐욕스러운 자를 법으로 다스려 주소서. 도진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으나 그 속에는 대장부의 기계가 서려 있었지요. 어사대감은 엄숙한 표정으로 장부를 건네받아 낱낱이 살핀 뒤 서늘한 명령을 내렸답니다. 김대감의 죄상이 명백하니 당장 압송하고 그 집안의 가산을 몰수하라.
또한 성대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일을 조정에 낱낱이 보고할 것이다. 김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허망하게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10수년을 공들여 쌓아 올린 세도의 탑이 제 아들이 품어온 종이 몇 장과 정의의 칼날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성대감은 홍지의 손을 꼭 잡은 채 흐느껴 울었으니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가문이 봄날이 찾아온 것이었답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다시 한번 길게 울려 퍼지며 악의 종말과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었지요. 도지는 홍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홍지는 눈물을 흘리며 도진의 상처를 천으로 동여매었지요. 이 바보 같은 도령아, 어찌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뛰어든단 말이냐. 홍지의 타박 섞인 걱정에 도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홍지의 손을 맞잡았답니다. 낭자, 이제야 내가 길을 제대로 찾은 것 같소? 평생을 헤매었으나 낭자에게 오는 이 길만은 틀리지 않았구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새벽녘 원안의 앙금은 눈 녹듯 사라지고 사랑이라는 고귀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답니다. 산사의 마당을 가득 메웠던 살벌한 기운은 간대없고 오직 죄인을 심판하는 엄숙한 정의의 무게만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의 서슬 퍼런명이 떨어지자마자 기세등등하던 김대감의 하인들은 제각기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숨만을 구걸하고 있었지요. 10수년을 고을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친구를 모함했던 김대감은 이제 화려한 비단 관복이 흙먼지에 더럽혀진 채 포교들의 손에 이끌려 무릎을 꿇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막힌 인과응보의 순간이었답니다. 김대감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 혀를 놀렸으나 도진이 내놓은 장부 속에 적힌 뇌물 목록과 조작된 서찰의 전말이 어사 대감의 눈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니 더는 도망갈 구멍이 없었지요. 어사 대감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분노로 수염을 파르르 떨며 판결을 내렸답니다. 김종태는 들어라. 내 놈은 한때의 탐욕을 위해 조정을 속이고 선량한 선비를 대역죄인으로 몰았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한 재산으로 가문을 키웠으니 이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로다. 지금 당장 내 놈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가산을 몰수하며 평생을 변방의 노비로 살아가게 할 것이니 이것이 하늘의 뜻임을 알라. 김대감은 그 자리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통곡했으나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권세에 대한 미련일 뿐이었으니 구경하던 스님들조차 혀를 찼답니다.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이한 반전이 드러났으니 김대감이 그토록 성대감을 증오했던 이유가 단순히 재산 때문만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것이지요. 사실 김대감은 젊은 시절 성대감의 정혼자였던 지금의 성대감 부인을 사모하였으나 거절당한 전적이 있었고 그 비뚤어진 연심이 시기와 질투로 변의 가문을 토째로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었답니다. 이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자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성대감은 그제야 10수년을 짓눌러온 한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깨닫고 가슴을 치며 울었답니다. 고작 그런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내 아내와 자식을 사지로 몰았단 말이냐. 내 놈이 정령 사람이더냐. 성대감의 피 맺힌 절규에 김대감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결국 오랏줄에 묶여 소달구지에 실려 고을 밖으로 끌려나갔지요.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소금과 돌을 던지며 악인의 몰락을 환호했으니 참으로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광경이었답니다. 그 무렵 부상을 입은 도지는 성대감의 제실 안에서 홍지의 지극한 간호를 받으며
기운을 차리고 있었답니다. 어깨의 상처는 깊었으나 홍지가 직접 캐온 귀한 약초를 붙이고 정성을 다해 돌보자 도진의 얼굴에는 다시금 예의고 수려하고도 어수룩한 미소가 돌아왔지요. 홍지는 도진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도령,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려. 가문의 원수를 갚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도령을 보니 미워하는 마음보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음을 이제야 고백하오. 도진은 홍지의 손등에 제 뺨을 갖다 대며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낭자, 나는 비록 길치라 평생을 헤매며 살았으나 낭자에게 오는 길만큼은 내 생에 가장 잘 찾은 길이었소. 아버님의 죄는 내가 평생을 걸쳐 낭자와 성대감님께 갚아 나갈 것이니 부디 나를 밀어내지 말아주시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약조는 산사의 새벽 종소리와 어우러져 은은하게 퍼져나갔지요. 원수 집안의 자식들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진실과 사랑이라는 망치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어사대감은 성대감에게 조정의 복권 명령서를 전달하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답니다. 대감, 십수년의 억울함을 늦게나마 풀어드려 송구하오. 이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오. 성대감은 명령서를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며 병상에 누운 부인을 향해 달려갔지요. 부인, 우리가 살았소. 홍지가 해냈고 저 착한 도령이 우리를 살렸소. 온 가족이 서로를 껴안고 오열하는 산사의 마당 위로 어느덧 어둠이 걷히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과응보요. 하늘이 굽어 살피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산사의 새벽 안개가 아침 햇살에 씻겨 내려가듯 십수년을 가두었던 원한의 그림자도 서서히 걷히고 있었답니다. 암행어사의 명에 따라 김대감이 압송된 마당에는 이제 정적만이 감돌았으나 그 정적은 허무함이 아니라 진실이 찾아온 자의 평온함이었지요. 성대감은 어사대감이 건네준 복권 교지를 두 손으로 받들고 마당 한복판에서 오열했으니 그 눈물은 지나온 세월의 억울함과 오늘 찾아온 정의에 대한 뜨거운 응답이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기이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모두의 시선이 홍지가 들고 있던 옥비녀로 향했답니다. 도진이 아버님의 서고에서 몰래 챙겨왔다던 그 낡은 옥비녀는 사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지요. 성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비녀의 끝부분을 살짝 돌리자 놀랍게도 그 작은 비녀 속에서 돌돌 말린 얇은 비단지가 툭 하고 떨어졌답니다. 그것은 십수년 전 성대감을 모함했던 김대감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한 진짜 주범의 자백서였으니 김대감이 그토록 이 비녀를 숨기려 했던 이유가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자백서에는 김대감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성대감의 가문을 제물로 삼았다는 내용과 함께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한양 권세가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답니다. 어사대감은 그 명단을 확인하고는 분노로 가득 찬 명령을 내렸지요. 이 비녀 속의 진실이 아니었더라면 김대감의 뿌리 깊은 악행을 모두 도려내지 못할 뻔했구나. 이제 이 장부를 바탕으로 한양의 썩은 뿌리까지 모두 뽑아낼 것이다. 악인의 철저한 몰락과 함께 진정한 정의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으니 참으로 인과응보의 결말이라 아니할 수 없었답니다. 성대감은 비녀를 가슴에 품고 쓰러져 있는 도진의 곁으로 다가갔답니다. 어깨에 상처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도진은 홍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지요. 성대감은 평소의 엄격한 모습은 간데없이 도진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도령, 아니, 이제는 내 가문의 생명의 은인이로구려. 자식이 아비를 고발하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소. 하지만 자네의 그 고든 심성이 우리 모두를 살렸네. 도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대감님, 소자는 그저 길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라며 예의 그 어수룩한 대답으로 모두를 웃음 짓게 했지요. 홍진은 도진의 붕대를 고쳐 매며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답니다. 원수 집안의 자식으로 마주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눠야 했던 비극적인 인연이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필연적인 사랑으로 바뀐 것이었지요. 마당 구석에 피어난 목련꽃 봉오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활짝 터지는 순간 산사의 종소리가 다시 한번 길게 울려 퍼지며 이 모든 소동이 끝났음을 알렸답니다. 김대감의 재산은 몰수되어 고통받던 고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고 성대감의 저택에는 다시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막힌 이야기를 가리켜 옥비녀가 맺어준 인연이라 불렀으며 전기수들은 장터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인과응보의 교훈을 널리 퍼뜨렸지요. 악인은 결국 제 발등을 찍고 선인은 굽이굽이 돌아복을 받는다는 망고의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랍니다. 도진과 홍진은 나란히 서서 안개가 거친 산길을 내려다보았답니다. 도진은 여전히 헛발질을 하며 낭자, 내려가는 길은 저쪽이 아니오? 라며 반대 방향을 가리켰지만 홍진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지요. 도령, 이제 길을 잃어도 상관없소. 내가 평생 그대 곁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터이니 말이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쏟아지는 찬란한 태양빛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청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진정한 사이다, 반전이자 가슴 뭉클한 인연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산사에 거칠었던 안개는 가물가물한 옛일이 되었답니다. 성대감의 가문은 한양 땅에서 다시금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벗은 성대감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어진 어른으로 남게 되었지요. 김대감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은 결국 인과응보의 칼날 앞에 무너졌으나 그 폐허 위에서 싹튼 자식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답니다. 오늘날에도 성대감의 저택 마당에는 봄마다 하얀 목련이 눈부시게 피어오르지요. 그 나무 아래서 여전히 길을 잃어 헛발질하는 도진 도령과 그런 그를 보며 환하게 웃음 짓는 홍진앙자의 모습은 고을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원한은 짧고 사랑은 길며 악행은 화를 부르되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이들의 기막힌 인연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지요. 인생이라는 험한 산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길을 잃고 헤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 만나는 우연한 인연이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소중한 등불일지도 모른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홍지와 도진의 만남처럼 꼬였던 실타래가 풀리고 가슴 벅찬 행운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공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또 뵙겠습니다.